1975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삼의 신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언론계, 종교계, 학생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벌이고 있는 유신헌법 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해 전 4월의 학생 시위에 대해서 긴급조치로 대응한 이후 8.15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직후에 한두 달 정도 조용했을 뿐 반유신운동은 하나의 흐름을 확실히 형성하고 있었다. 투쟁 노선으로 선명해진 야당과 언론자유 수호운동을 벌이던 신문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조치를 남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사람이 김종필 총리였다. 당시 김 총리는 라이벌이던 이우락 정보부장이 물러난 이후 신직수 후임 부장과 잘 지내면서 오랜만에 실세 총리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였다. 김 총리는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유신 체제를 옹호하는 연설이나 발언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다. 김 총리는 대통령을 찾아갔다. 드골 대통령이 했듯이 유신 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여 정면 돌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투표에 지면 물러나겠다고 하시죠. 임자가 너무 약해서 흔들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두 덤비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디 써먹겠어.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제가 무슨 다른 뜻이 있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 그럼 연구해보자고. 그리고 이제는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건강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김종필 총리는 그때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도저히 있었다. 말은 들었어. 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그러더군. 싫어서 그런 게지. 아닙니다. 외부에 알려질까봐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절단이 난 것 같습니다. 알았어. 나가봐. 그 며칠 후 박 대통령은 김 총리를 불렀다. 임자, 생각해봤어. 무엇을 말입니까? 국민투표하자고 말하지 않았어. 아, 네, 그건 말씀입니까? 하지. 해봐서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물러나지. 나가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1975년 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국대책회의가 청와대 서도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박 대통령과 총리, 신직수 정보부장 이외에 박경원 내무장관, 김정년 비서실장, 김기춘 정보부 5국장, 김영광 정보부 판단기획국장, 정상천 정무 2수석, 류혁인 정무 1수석, 김성진 공보수석 비서관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상황 점검을 했다. 정보부는 국민투표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1월 22일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열려 국민투표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오전 10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새마을 상황실에서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따라서 나는 이번 국민투표를 비단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일 뿐 아니라 나,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 개인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만일 우리 국민 여러분이 유신체제의 역사적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투표에 관계하는 비서관들을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오늘 공고한 국민투표에서 이길 것이라는 자신은 있는데 결과는 끝나봐야 알지. 나는 결심했네.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되면 하야 할 작정이야. 우리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없으면 맥 빠져 일을 하지 못해요. 일부 사람들은 부결되기를 바라겠지만 나는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총 유권자의 60% 이상 찬성표가 안 나오면 내 스스로 청와대를 떠날 작정이니 반체제 사람들 만나면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고 얘기해줘요. 신민당과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즉각적으로 국민투표 전면 거부 결의를 했다. 국민투표를 4일 앞둔 2월 8일 윤보선 전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 김대중 씨는 국민행동강령을 발표, 투표 거부를 종용했다. 신문들은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여서 야당과 제야의 투표 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박 정권 하의 모든 행정기관은 국민투표에 동원됐다. 1975년 2월 12일 유신 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박 대통령은 비서진들을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지금 심정은 지극히 담담하지만 국민투표가 어찌 돼가는지 궁금하구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관계 비서관이 보고했다.
지난번 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높습니다. 잘 됐구먼. 외국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야당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은 현명해서 가부간의 의사표시를 다 하는 민족이야. 2월 12일에 국민 투표율은 79.8%, 유신 헌법 지지율은 73%였다. 관권이 동원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공세는 없었다. 야당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신문이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박 대통령과 유신 헌법 지지율은 높았다. 박 정권은 형식상 유신 헌법의 정통성을 확보한 셈이었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은 공세로 전환한다. 월남 사태의 악화가 박 대통령을 돕게 된다. 1년간 계속된 유신 체제에 대한 도전은 이제 썰물기로 바뀐다. 1975년 3월 20일 본관 식당에서 박 대통령은 비서진을 불러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이날 중부전선 철원 북방에서 북한이 판 제2 땅굴을 또 발견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철원에서 또 땅굴이 발견됐다면서 아무리 공산주의라 해도 하는 식이 원시적이고 서툴러 같은 한민족으로서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생각이 들어. 남침을 하려거든 당당하게 할 것이지 그런 짓은 왜 해. 수천 년 전부터 해온 땅굴 작전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외국인들이 이것을 보고 원시적인 싸움밖에 모르는 전응하라 할 것 같아. 나는 그들이 변칙적인 공격을 해온다 해도 정규전으로 대응할 것이야. 정 그렇게 기습을 하고 싶으면 내게 와서 작전을 물어보면 한 수 가르쳐 줄 텐데. 허허허. 1975년 2월 12일 국민투표에서 유신 헌법 유지에 대한 찬성이 70%를 넘자 박정희 대통령은 그 여세를 몰아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입체적으로 취해간다. 이때 월남의 패망 과정이 겹친다. 월남이 미군 철수 이후에 내부 분열로 망해가는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매일 중계방송하듯이 소개되면서 야당, 재야, 학생, 종교계에서 추진하던 유신헌법 개정운동은 동력을 잃고 만다. 2월 15일 박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및 4호 위반으로 구속됐던 반정부 인사들을 석방했다. 4월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유신 조치를 합리화하는 사례로 월남 사태를 들었다. 4월 10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에서 박 대통령은 지금 월남에서는 남부 여대한 피란민의 행렬이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다. 6.25 동란을 체험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 참상이 결코 대안의 화제거나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1971년 선거를 보고 다음 선거 때는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때 무력 남침을 하려고 준비했을 것이다 라면서 유신 체제를 갖추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4월 12일 예비군의 날 7주년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일대 국난에 처해 있다고 규정했다. 4월 18일 김일성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중공을 공식 방문했다. 8일간에 걸친 방문이 시작되는 날 중공이 지원한 크메르루즈 공산 세력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점령했다. 김일성은 모택동 주석과 주은래를 만나게 된다. 환영 만찬에서 김일성은 적들이 전쟁을 도발하면 우리는 전쟁으로 응수할 것이고 적을 섬멸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사라지는 것은 휴전선이고 얻는 것은 조국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호언했다. 김일성은 중공 지도부에 대하여 남한 해방에 자신이 있다면서 지원을 요청했다. 주은래는 이 제의를 거부했다. 그는 직설적으로 김일성을 반박하지 않고 한반도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일성은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그 뒤에는 남친말을 꺼내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소련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만 지원할 것이다 라고 통보하여 전쟁 기도를 사전에 봉쇄했다고 한다. 4월 28일 북한과 중공의 공동성명에 대해서 정부 대변인인 이원경 문공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서 북계와 중공이 한반도 적화를 논의하고 공동투쟁을 다짐했다는 것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4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은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전국에 중계하는 가운데 국가안보와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사이공이 월맹군에 포위되고 탄손루트 공항이 포격을 받고 있으며 주월 한국 대사관이 문을 닫고 교민들이 철수선을 타고 귀환 중인 시점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들에게 안보 위기감을 실감시켰다. 내용도 비장했다.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생기거나 우리가 약하다고 그들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체결한 협정인이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휴지처럼 내동댕이 치고 무력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병력이나 장비가 우세했던 월남은 집안 싸움만 하다가 패전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북한 공산 집단이 전쟁을 도발해 온다면 우리가 사는 수도 서울은 절대로 철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시민이 이 자리에 남아서 사수해야 합니다. 정부도 650만 시민 여러분과 같이 사수를 할 것입니다. 전방은 우리 군인들이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국토를 사수할 것이고, 서울은 우리 시민들이 사수해야 할 것이고, 후방은 후방에 사는 국민들이 제각기 내 고장, 내 마을, 내 가정을 사수해야 합니다. 겁부터 집어먹고 나만 살겠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얌체 없는 행위를 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자신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시국을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인식해야겠습니다. 과장할 필요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60만 국군, 주한미군, 270만 향토예비군, 3,500만 국민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겠는가? 지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